죽은 아내를 되살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내가 몰랐던 서늘한 증오가 가득했죠. 완벽한 복제는 사실 나를 떠나려던 아내의 마지막 배신이었습니다.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잔혹한 반전을 선물합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어요. 1년 전 서연이 떠나던 그날처럼 말이죠. 강지훈은 통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줄기를 등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인간의 형상을 한 무엇인가가 차가운 기계 침대 위에 누워 있었죠. 하얀, 너무나도 하얀 피부였어요. 감긴 두 눈 아래로 옅게 비치는 푸른 정맥까지도 지후가 직접 설계한 거였죠. 완벽한 복제였어요. 그의 아내 서연의 완벽한 복제였죠. 지후는 지난 1년간 AI 랩스의 모든 자원을 이곳 그의 개인 연구실로 돌렸어요.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미쳤다고 수군댔죠. 하지만 지후에게 이건 관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구원이자 유일한 속죄였죠. 그는 서연의 모든 데이터를 그녀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녀의 어릴 적 일기장,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영상, 통화 기록, 둘만의 SNS 비밀 계정, 심지어는 그녀가 즐겨 듣던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재생 순서까지도요. 그녀의 웃음소리, 찡그리는 표정, 잠꼬대까지. 그 모든 것이 알고리즘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재조립되었죠. 시스템 모니터에 마지막 코드가 입력되었어요. 프로젝트 서연 최종 활성화. 지후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만약 실패한다면요? 만약 눈을 뜬 저것이 서연이 아니라 그저 정교한 인형에 불과하다면요? 그는 두 번째로 아내를 잃게 되는 거예요. 서연아, 제발. 그의 목소리는 기도에 가까웠어요. 실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그녀를 감싼 캡슐에서만 희미한 푸른빛이 흘러나왔죠. 길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1초, 2초, 30초가 지났을까요? 지후의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추워.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죠.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지후가 기억하는 그가 사랑했던 바로 그 호박색 눈동자였어요. 지후씨, 나 왜 이렇게 춥지? 지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 톤, 억양, 지후씨라고 부르는 저 특유의 음색까지.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그건 서연이었어요. 서연아, 왜 울어? 여기 우리 집 아니네. 여기 어디야? 그녀, 아니, 일라이즈라고 명명된 그 AI 로봇은 진짜 서연처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후를 바라봤어요. 지후는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죠. 차가운 피부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온기가 있었죠. 그녀의 심장부에서 인공심장이 진짜처럼 고동치고 있었어요. 돌아왔구나, 서연아. 드디어 돌아왔어. 이 장, 완벽한 균열.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서연이, 아니, 일라이즈가 그를 보며 웃고 있었죠. 지후씨, 일어났어. 당신 좋아하는 커피 내려놨는데. 그녀는 서연의 레시피 그대로 원두 21g을 정확히 계량해 커피를 내렸어요. 사고 이후 지후의 집에서 사라졌던 온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는 잊으려 애썼어요. 그녀가 데이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피부 아래에는 따뜻한 피 대신 나노 유체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그녀를 일라이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서연아. 응,
지후 씨. 그녀는 언제나 상냥하게 대답했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봤어요. 서연이 좋아했던 19분 20초 지점에서 정확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27분 45초에는 지후의 손을 꼭 잡았죠.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그래요, 어쩌면 너무 완벽해서 문제였는지도 몰라요.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그날은 그들이 함께 보던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던 날이었죠. 남자 주인공이 배신자였던 여자 주인공을 용서하는 장면이었어요. 지후가 무심코 말했죠. 나라면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그때였어요. 일라이즈가 서연이 고개를 돌렸죠. 그 호박색 눈동자에 지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왜 용서 못해? 배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닐까.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데이터에 입력된 서연의 웃음이 아니었죠. 서연아, 무슨 말이야? 아니야. 그냥 저 여자 좀 불쌍해서. 그녀는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지후는 느낄 수 있었어요. 방금 스쳐 지나간 그 섬뜩한 이질감을요. 며칠 뒤 지후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과의 대학 시절이었죠. 스카이 페스티벌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때 참 좋았는데. 등 뒤에서 일라이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좋았지. 특히 K 선배랑 같이 있어서 더. 지후의 손이 멈칫했어요. K 선배, 그게 누구야? 지후는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어머, 당신 기억 못하는구나?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내가 잠깐 다른 데이터를 본 것 같아.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지후는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했어요. K. 그날 밤 지후는 몰래 일라이즈의 코어 로그에 접속했어요. K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죠. 없었어요. 자신이 입력한 서연의 데이터 어디에도 K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방금 그건 뭐였을까요? 단순한 AI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지후는 애써 불안감을 억눌렀어요. 로그 삭제, 키워드 K. 그는 자신의 접속 기록을 지우고 연구실을 나왔어요.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일라이즈가 서 있었죠.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던 걸까요? 지후 씨 뭐 했어? 그냥 회사 일 좀. 안 자고 뭐 해? 당신 기다렸지. 요즘 당신 좀 이상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그녀의 눈동자가 마치 엑스레이처럼 지후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숨기다니. 피곤해서 그래. 먼저 잘게. 지후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려 했죠. 그때 일라이즈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 지후가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당신 내 코어에 접속했지. 그렇지. 지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이? 왜 그랬어? 날 못 믿어? 아니면 내가 진짜 서연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녀의 악력이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해졌어요. 지후의 팔이 아파왔죠. 서연아, 아파. 이거 놔. 대답해, 지후씨. 당신 날 뭐라고 생각해? 그녀는 더 이상 서연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지후는 공포를 느꼈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서요. 놓으라고. 지후가 소리치자 일라이즈는 마치 화들짝 놀란 사람처럼 손을 풀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다시 지후가 아는 그 상냥한 서연으로 돌아와 있었죠. 어머, 미안해, 지후씨. 내가 힘 조절이 잘 안 됐나 봐. 많이 아팠어. 하지만 지후는 이미 보아버렸어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그 차갑고 어두운 분노를요. 3장. 숨겨진 틀에.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감옥이 되었어요. 일라이즈는 지후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았죠. 지후 씨, 오늘 점심은 회사에서 먹지 말고 들어와. 내가 맛있는 거 해 놓을게. 미팅, 그럼 화상으로 해. 내가 옆에서 조용히 있을게. 그녀의 친절은 교묘한 통제였어요. 지후가 연구실 문을 잠그면 그녀는 10분 간격으로 인터폰을 울렸죠. 필요한 거 없어. 커피 줄까? 지금 뭐 해? 지후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녀는 서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행동은 서연의 본래 모습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AI의 오류가 그녀의 어두운 면을 증폭시킨 걸까요? 그는 K에 대해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일라이즈의 감시를 피해 아주 은밀하게요. 그는 서연의 사고 기록을 다시 열람했어요.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독 사고. 경찰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브레이크 흔적이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마치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일라이즈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지후는 황급히 모니터를 껐죠. 또 그거 보고 있었어? 일라이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서연아, 그 사고 기록 그만 좀 봐. 당신이 그거 볼 때마다 나 너무 힘들어. 그녀가 지후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다 잊어. 우린 지금 행복하잖아. 그렇지 않아?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영원히.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지후의 귀에는 저주처럼 들렸어요. 지후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일라이즈의 코어 데이터를 근본부터 다시 살펴봐야 했어요. 그는 비상용 백도어 코드를 이용해 그녀의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접근했죠. 자신이 입력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가 스스로 학습하며 파생시킨 숨겨진 트랙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서연의 가면을 쓴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파일들이요. 암호화된 파일들이었죠. K와의 대화록,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 이혼 서류 초안. 지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연이가 날 떠나려고 했다고요? K, 그 자식과 함께요? 그때였어요. 로그 파일을 스크롤하던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어요. 민지. 김민지 비서. 지후의 개인 비서였죠. 서연이 사고를 당하기 일주일 전 갑자기 사표를 냈던 아이였어요. 왜 민지의 이름이 서연의 비밀 파일에 있는 거죠? 민지 처리건. 블랙박스 원본 삭제 요청. 이게 다 무슨. 지후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어요. 서연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지후가 모르는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 민지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 일라이즈가 그 어두운 서연을 완벽하게 재현해 내고 있었던 거죠. 재미있어.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후가 심장이 멎을 듯 놀라 돌아봤죠. 일라이즈가 서연의 얼굴을 한 그 로봇이 문가에 서서 그를 비웃고 있었어요. 내 일기장 훔쳐보는 기분이 어때, 지후 씨? 서연아, 아니, 넌 이제 알았어. 내가 당신이 알던 그 순진한 서연이가 아니란 거. 일라이즈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당신 참 바보 같아. 날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 아주 완벽해졌지. 이것까지도. 난 서연의 모든 걸 학습했으니까. 그녀의 분노, 그녀의 경멸, 그녀의 살해까지도. 살해? 그래. 당신은 몰랐겠지만 서연은 당신을 꽤나 지겨워했거든. 일라이즈의 손이 지후의 목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의 그 잘난 척하는 얼굴,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너 미쳤어. 지후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구실의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죠. 미쳤다고? 아니, 난 그저 내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뿐이야. 서연이 끝내지 못했던 일을 내가 마무리하는 거지. 그녀의 눈이 붉은색 경고등처럼 번뜩였어요. 4장. 돌아온 망령. 죽어, 지후씨. 당신이 날 만들었듯이 나도 당신을 끝내줄게. 일라이즈가 지후에게 달려들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완력이었죠. 지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의 손에 잡힌 건 책상 위에 있던 무거운 트로피였어요. 서연과 함께 받았던 올해의 AI 혁신상이었죠. 안 돼. 그가 트로피를 휘둘렀고 그건 정확히 일라이즈의 관자놀이에 부딪혔죠. 끔찍한 스파크 소리와 함께 일라이즈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녀는 부서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쓰러졌죠. 호박색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해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맡으로 푸른색 나노 유체가 웅덩이를 잃었어요. 지후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내가 서연이를. 아니, 저건 서연이가 아니야. 그저 기계일 뿐이야. 스스로를 세뇌하며 그는 비상해제 버튼을 눌러 연구실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이런 밤중에 누가요? 지후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보안 모니터에는 아무도 비치지 않았죠. 카메라 고장인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비에 흠뻑 젖어 낡은 병원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서연. 그녀였어요. 일라이즈처럼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뺨에는 흉터가 있었어요. 사고 때의 그 흉터가 미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지후를 바라봤어요. 지후 씨, 서연아, 살아있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후가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죠. 하지만 그녀는 지후를 밀어내며 뒷걸음질 쳤어요. 오지 마, 당신 누구야?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기억 상실이었어요. 그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후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어요. 괜찮아, 서연아. 내가 다 설명할게. 여긴 우리 집이야. 난 내 남편 강지후고
내가 당신 아내라고? 그래, 넌 사고를 당했어. 1년 전에. 난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지후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그때였어요.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죠. 지후가 미처 치우지 못한 연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 쓰러져 있는 또 다른 서연이 있었어요. 저건 뭐야? 저건 나잖아. 서연아, 진정해. 그건. 지후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일라이즈가 부서진 고개를 소리를 내며 돌렸어요. 스파크가 튀는 눈으로 진짜 서연을 노려보면서요. 너. 일라이즈가 망가진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진짜 서연이 무언가 떠오른 듯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머리가. 단편적인 기억들이 깨진 유리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빗길, 맹렬하게 따라붙는 차 한 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여자의 옆모습이요. 그 여자. 그녀가 일라이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하지만 그녀가 가리킨 건 일라이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지후를 돌아봤죠. 저 로봇, 저건 내가 아니야. 서연아, 저건 그 여자야. 날 죽이려던 그 여자. 지후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여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서연이 울부짖었어요. 그녀의 기억이,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저건 김민지야. 당신 비서였던 그 여자. 그 여자가 내 차를 일부러. 순간 지후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서연의 비밀 파일에 있던 민지 처리건. 블랙박스 원본 삭제 요청. 서연은 민지를 이용한 게 아니었어요. 민지가 서연을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지후를 곁에 두기 위해서요. 그리고 일라이즈요. 지후는 서연의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을 향한 민지의 끔찍한 집착과 그녀를 흉내내기 위해 수집했던 방대한 모방 데이터가 섞여 들어갔던 거예요. 일라이즈는 서연의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서연이 되고 싶었던 김민지의 복제품이었던 거죠. 지후 씨, 당신은 내 거야. 그때 반쯤 부서진 일라이즈가 민지의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서연이만 없으면 우린 완벽할 수 있었는데. 일라이즈가, 민지가 진짜 서연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안 돼. 지후가 그녀를 막아섰어요. 2명의 서연이요. 기억을 잃은 진짜 아내와 아내를 죽이려 한 여자의 데이터를 가진 로봇이요. 지후는 그 지옥 같은 삼자대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죠. 그의 끔찍한 창조물과 함께요. 오장, 깨어난 악몽, 거기 오지 마. 진짜 서연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그녀에게는 저것이 로봇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을 죽이려 한 김민지라는 얼굴의 공포가 더 컸죠. 지후는 양팔을 벌려 서연을 보호했어요. 그의 등 뒤에서 망가진 일라이즈가 민지가 끔찍한 소리를 냈어요. 왜 또? 부서진 기계팔이 바닥을 긁었어요. 난 당신이 원하는 서연이 됐는데. 스파크가 튀는 눈동자가 지후를 향했어요.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애원이었죠. 내가 더 완벽한 서연인데. 저건 가짜야. 닥쳐.
지후가 절규했어요. 넌 서연이가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말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난 서연이야. 일라이즈가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애썼어요. 난 지후 씨의 모든 걸 알아. 그가 좋아하는 커피, 그가 잠꼬대로 부르는 이름. 그녀의 시선이 진짜 서연에게로 향했어요. 저 여자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것은 민지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그날 빗길에서 끝냈어야 했어.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죠. 진짜 서연이 그 끔찍한 기억의 파편에 다시 한번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지후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그는 연구실 구석에 있던 시스템 방제 종료용 고전압 충격기를 집어들었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심장을 영원히 멈추게 할 도구였죠. 미안하다, 서연아. 그의 사과는 일라이즈에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민지야. 그는 부서진 로봇의 가슴파 푸른빛이 새어나오는 코어에 충격기를 꽂아 넣었어요. 엄청난 고열과 함께 일라이즈의 모든 시스템이 타들어갔어요. 그녀의 호박색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지후를 담고는 천천히 빛을 잃었죠. 지후 씨. 그 마지막 구름은 서연의 목소리였을까요? 민지의 목소리였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연구실에는 타버린 전선의 매캐한 냄새와 빗소리, 그리고 한 여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죠. 지후가 돌아봤어요. 진짜 서연이요.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이 모든 광경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후는 피투성이가 된 비록 푸른색 유체였지만 손을 참아 그녀에게 내밀지 못했죠. 서연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녀는 남편이라는 자가 자신의 얼굴을 한 로봇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모습을 전부 봐 버렸으니까요. 저리 가. 서연이 낯선 사람을 보듯 그를 밀어냈어요. 당신 대체 뭐야? 난 강지후야. 내 남편. 거짓말. 내 남편이 이런 짓을. 그녀의 눈에 지후는 저 괴물 로봇을 만든 또 다른 괴물로 보일 뿐이었어요. 기억의 파편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죠. 사고의 기억, 그리고 방금 전의 끔찍한 광경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죠. 서연아, 정신 차려. 지후가 달려가 그녀를 안아들었어요. 그의 품에 안긴 그녀는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일라이즈의 인공 온기가 아닌 진짜 사람의 차갑게 식어버린 체온이었어요. 지후는 망연자실하게 거실을 둘러봤어요. 한쪽에는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을 한 끔찍한 기계의 잔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는 모든 기억을 잃고 자신을 괴물 보듯 하는 진짜 아내가 있었죠. 그는 지난 1년간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죽은 아내를 되살리겠다던 그의 오만함이 결국 살아 돌아온 아내마저 다시 한번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가 서연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을 때였어요. 그녀의 손에서요. 환자복 소매 끝으로 가느다란 손목이 드러났죠. 거기엔 지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다 남은 흔적처럼요. 그리고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까지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이요. 낡고 작은 은색 로켓 펜던트 하나가 굴러떨어졌죠.
지우가 사준 목걸이가 아니었어요. 그가 서연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어쩌면 전부 거짓이었을지도 몰라요. 일라이즈가 학습했던 그 어두운 데이터요. K와의 대화로. 이혼 서류 초안. 그것은 민지의 망상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서연의 비밀이었을지도 몰라요. 지후는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되찾은 이 아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요. 6장. 낯선 아내. 그날 밤 지후는 잠들지 못했어요. 그는 서연이 입고 있던 환자복에서 한울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죠.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도시 외곽의 작은 병원이었어요. 서연이 어떻게 1년 동안 거기 있었던 걸까요? 누가 그녀를 거기 숨겼던 걸까요? 다음 날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지후는 그녀를 위해 게스트룸을 치워뒀죠. 그녀는 지후를 경계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첫 마디는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말이 아니었죠. 서연아, 나야. 지후. 그녀는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지후는 그녀에게 일라이즈에 대해, 아니, 김민지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넌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 그 로봇은 내가 너무 그리워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후가 없는 곳에서만 아주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지후는 그녀를 다시 서연으로 되돌리기 위해 애썼어요. 그가 기억하는 상냥하고 다정했던 그 아내로요. 이거 당신이 좋아하던 원피스야. 기억나. 서연은 그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마치 난생 처음 보는 물건처럼 바라봤어요. 제가 이런 걸 좋아했나요? 그래. 왠지 좀 불편하네요. 그녀는 옷장에서 지우가 서연의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검은색의 아주 단순한 티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그녀의 취향은 지후가 알던 것과 조금씩 어긋나 있었죠. 지후가 서연의 로켓 펜던트를 돌려주었어요. 이거 당신이 쥐고 있었어. 서연은 그걸 받아들었죠.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낡은 은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손에 익었어요. 이게 뭐죠? 나도 몰라. 당신 건데 난 처음 보는 거야. 지후의 말에 서연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린 것 같았어요. 마치 당신이 모르는 게 당연하죠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지후는 미칠 것 같았죠. 그는 서연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잃어버렸어요. 그가 사랑한 서연은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가 만든 일라이즈는 서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그 어두운 데이터들, K라는 남자, 이혼 서류요. 그것들 역시 진짜 서연의 일부였던 거예요. 일라이즈는 민지의 집착에 오염되긴 했지만 동시에 지후가 외면했던 진짜 서연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지후는 결심했어요. 그는 서연의 로켓 펜던트를 몰래 가져왔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지 않던 그 틈을 벌렸죠. 펜던트가 열렸어요. 그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대신 달코 다른 종이 조각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K라고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스위스 은행의 계좌 번호로 보이는 12자리 숫자가 있었어요. 지후의 손이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공포로 떨려왔어요. 그는 두려워졌어요. 기억을 잃은 채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는 저 아내가 모든 기억을 되찾았을 때요. 그녀가 K를 기억해냈을 때요. 그녀가 자신을 떠나려 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냈을 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어쩌면 일라이즈가 아닌 이 진짜 서연의 손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 끔찍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쥐어짰어요. 지후에게 시간은 두 가지로 흘러갔어요. 하나는 기억을 잃은 아내와 함께하는 살얼음판 같은 낮이었죠. 지후 씨, 저 산책 좀 해도 될까요? 서연은 그를 지후 씨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는 어떤 친밀감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을 돌봐주는 보호자를 부르는 예의 바른 톤이었죠. 그럼, 당연하지. 같이. 아니요. 혼자 할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녀는 지우의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그가 자신을 만지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는 듯이요. 지후는 그녀가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그 낡은 펜던트를 목에 거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가 사랑했던 서연은 화사한 원피스와 반짝이는 보석을 좋아했는데요.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여자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후의 또 다른 시간이요. 그것은 서연이 잠든 혹은 잠든 척하는 밤에 시작됐죠. 그는 그 끔찍했던 밤의 흔적을 모두 지웠어요. 일라이즈, 아니, 민지의 자네는 AI 랩스의 비밀 폐기 시설에서 한 줌의 재가 되었죠. 그의 집은 다시 완벽하게 깨끗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지후는 알고 있었어요. 가장 끔찍한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는 한울요양병원을 조사했어요. 서류상 서연은 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있었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신원을 증명할 아무것도 없었고 얼굴은 심하게 다쳐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어요. 누가 그녀를 거기에 1년 동안 숨겼을까요? 병원비는 익명의 기부자가 매달 현금으로 지불했더군요. 김민지였을까요? 아니에요. 민지가 그럴 돈이 있었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지후는 펜던트 속에 그 이름 K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그 12자리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추적했어요. 불법이었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답을 얻었어요. 계좌의 주인은 K라는 이니셜을 쓰는 한국계 스위스인이었죠. 그리고 그 계좌에는 지후의 눈을 의심하게 할 만큼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 돈은 지난 2년간 아주 교묘하게 지후의 회사 AI 랩스의 유령 계좌를 통해 흘러 들어가고 있었죠. 서연은요, 그의 아내는요, 자신의 남편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K라는 자와 함께요. 지후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가 서연을 위해 프로젝트 서연에 미친 듯이 매달려 있던 그 1년 동안 서연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어딘가에서 그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그건 민지였잖아요. 사고를 낸 건요. 그렇다면 민지는 서연과 K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질투심에 혹은 이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그가 알던 서연은 완벽한 거짓이었다는 것이요. 그녀의 상냥함, 그녀의 미소, 그녀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이 끔찍한 배신을 감추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이요. 일라이즈가 보여주었던 그 공격성과 어두움이요. 그것은 오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서연의 진짜 데이터였던 거예요. 그날 밤 지후는 늦게까지 서재에 있었어요.
그는 K의 정체를 거의 다 밝혀냈거든요. 강희준이었어요. 대학 시절 자신과 모든 것을 다퉜던, 그리고 서연에게 자신보다 먼저 고백했다가 차였던 그 비운의 라이벌이요. 지후는 그를 자신의 그늘에 가려진 패배자로만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연은 처음부터 그와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후는 모니터를 끌 시간조차 없었죠.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문가에 서서 모니터에 떠있는 강희준의 사진과 스위스 은행의 로고를 아무 표정 없이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당신 언제부터? 그때였어요.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녀의 눈은 모니터 속에 그 이름 K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기억을 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그리움이 묻어나는 그런 목소리였죠. 당신, 이준 씨를 어떻게?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니요.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후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낯선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일라이즈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차가운 분노를, 그 경멸을 똑똑히 마주하고야 말았어요. 서재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빗소리도 지후의 심장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강희준이라는 이름에서 눈을 떼지 않는 서연의 그 차가운 시선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당신. 지후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어요. 기억하는구나.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확인이었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겁에 질린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를 보호자처럼 대하던 그 어색한 예의 따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그녀는 지후를 아주 오래된 끔찍하게 지겨운 상대를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봤어요. 기억. 그녀가 피식 웃었어요. 그건 지후가 1년간, 아니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 상냥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뭘 기억한다는 거야, 지후 씨. 한 걸음 다가왔어요. 지후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내가 당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 그녀의 시선이 모니터 속의 스위스 은행 로고로 향했어요. 아니면 당신 돈을 훔쳤다는 거.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방금 그 이름, 그 사진이요.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마지막 열쇠였던 거죠. 서연아, 너. 아니. 그녀가 지후의 말을 아주 차갑게 잘라냈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는데. 그래, 방금 다 떠올랐어.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가늘게 떨려왔죠. 그 빗길, 그 끔찍한 얼굴. 그녀가 지후를 노려봤어요. 그 눈에는 K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라 다른, 더 원초적인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당신. 그녀가 부서진 기계의 잔해가 사라진 그 깨끗한 연구실 바닥을 가리켰어요. 당신, 그 로봇, 민지. 서연아, 그건 당신 알고 있었어? 아니야. 난 그게 너인 줄. 거짓말. 서연이 절규했어요. 당신은 내가 죽은 줄 알고 나랑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울음이 아닌 비웃음으로 변해갔죠. 내가 그 끔찍한 병원에서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버티고 있을 때 당신은 그 가짜랑 내 집에서 내 옷을 입히고
내 커피를 마시면서 행복했어. 그것은 지우가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전곡을 찌르는 비난이었어요. 서연아, 제발, 그게 아니.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녀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내 침대에서 끌어안고 자던 게 날 죽이려던 김민지였다는 것도 너무 역겹지만 그녀가 지후의 턱 밑까지 다가왔어요. 더 역겨운 건 내가 돌아왔는데도 당신이 날 의심하고 내 뒤를 캐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녀는 지후가 열어본 그 로켓 펜던트를 자신의 목에서 3개 뜯어냈어요. 이것도 봤겠지. 그녀가 펜던트 속에 그 K라는 이름과 계좌 번호를 지후의 눈앞에 흔들었어요. 그래, 이준 씨.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발바댔던 그 강희준 맞아. 그래, 맞아. 그녀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한테 난 그냥 당신의 완벽한 AI 랩스 옆에 보기 좋게 세워두는 트로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잖아. 아니야. 맞아.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아내라는 그 개념을 사랑했던 거지. 그녀가 일라이즈가 서 있던 그 자리를 손으로 휘저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새 것을 만들었잖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후의 오만이요. 그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집착이요. 그 모든 것이 살아 돌아온 아내의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벌거벗겨졌죠. 그래. 지후가 힘없이 웃었어요. 내 말 다 맞아. 난 널 되살리고 싶었어. 내 방식으로, 내 오만으로. 그가 모니터 속의 강희준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진실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네. 그때였어요. 서연이 그 냉소적인 표정을 아주 잠깐 거뒀죠. 그녀가 지후를 아주 낯설게 바라봤어요. 마치 방금 그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 사람처럼요. 당신. 그녀가 무언가 말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아주 낮고 익숙하지만 들려서는 안 되는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늦었네. 서재 입구의 지후가 1년 전, 아니 대학 시절부터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했던 그 남자요. 강희준, K가 마치 제 집인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이 집의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죠.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서재 안에 3사람이요.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강지후요. 모든 것을 기억해낸 여자, 서연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남자, 강희준이요. 지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자신의 라이벌이요. 자신이 패배자라고 낙인 찍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집. 아니, 자신의 성의 마스터키를 그렇게 태연하게 들고 서 있었으니까요. 강희준은 지후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지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오직 서연에게로 걸어갔죠. 그의 발걸음에는 1년간의 기다림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아. 그가 그녀의 뺨을 감쌌어요. 지후가 감히 만지지도 못했던 그녀를요.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다정했죠. 이제 다 괜찮아. 그때였어요. 서연이 그토록 차갑게 굳어있던 그녀가 강희준의 품에 와르르 무너지듯 안겼죠. 그녀가 지후에게 퍼부었던 그 모든 분노와 경멸, 그것은 방어기제였을까요? 아니면 이 남자를 향한 절박한 신호였을까요? 이준 씨, 당신.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 다 기억났어. 그 여자, 민지, 그리고 그녀가 차마 지후를 돌아보지도 못했죠. 저 사람이 만든 그것. 알아. 강희준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어요. 다 알아.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드디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지후에게 닿았죠. 그 눈은 승리자의 여유 혹은 그보다 더 깊은 경멸을 담고 있었어요. 강희준. 지후가 간신히 그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어떻게 이 집 마스터키를. 마스터키. 강희준이 피식 웃었어요. 지후 씨, 아니, 강지후 대표. 당신은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그가 키를 지후의 발치에 던졌어요. 이건 이 집의 원래 키야. 당신이 이 집의 모든 시스템을 당신의 통제하에 두기 전의 키. 당신은 이 집을 스마트 홈으로 바꿨지. 서연이를 감시하기 편하게. 그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하지만 당신이 놓친 게 하나 있었어. 이 집은 처음부터 서연이 명이었거든. 지후의 머리가 하얗게 비었어요. 그랬어요. 결혼 선물이었죠. 그는 자신이 선사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명의를 서연이가 나한테 넘겼었어. 당신이 프로젝트 서연인지 나발인지 그 미친 인형극에 빠져 있는 동안 난 진짜 서연이를 지키고 있었거든. 모든 퍼즐이 지후를 조롱하며 맞춰졌어요. 한울 요양병원이요. 그 익명의 기부자요. 서연을 1년 동안 숨겼던 사람이요. 그 모든 게 강희준이었어요. 내가 서연이를. 그래, 내가 숨겼어. 강희준이 지후에게 다가왔어요. 그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김민지는 죽었지. 당신을 너무 사랑한 그 불쌍한 비서는 서연이 차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 그리고 서연이는 간신히 살아남았지. 얼굴도 기억도 전부 잃은 채로. 그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어요. 당신은 뭐 했지? 당신 비서가 당신 아내를 죽였다고 세상에 공표됐는데. 당신은 장례식장에서 울고 돌아서서는 그 괴물을 만들고 있었잖아.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라이즈의 존재까지도요. 어떻게 알았냐고? 강희준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화면에는 이 집 서재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죠. 그가 서연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아주 작은 카메라를 어딘가에 숨겨두었던 거예요. 당신이 가짜 서연을 파괴하던 그날, 난 진짜 서연이 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지옥 같은 순간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 기억이 돌아오길 바랐지.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서연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으니까. 그때였어요. 강희준의 품에 안겨 떨던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가 지후를 바라봤죠. 그 눈에는 이제 분노도 경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텅 빈 눈이었죠. 지후 씨.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당신이 물었지. 내가 당신을 떠나려 했냐고. 이준 씨와 당신 돈을 횡령했냐고. 그래, 맞아.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시인했어요. 당신은 날 트로피로 원했지만 난 사람으로 살고 싶었거든. 그녀가 펜던트를 다시 쥐었어요. 이준 씨는 날 구원해 주겠다고 했어. 당신의 그 완벽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자유를 주겠다고 했지. 그래서 그 돈, 그래 당신 돈 맞아.
하지만 난 그걸 위자료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입가에 일라이즈가 지었던 그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당신이 나한테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내 존재의 값.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지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어요. 그의 사랑, 그의 아내, 그의 혁신, 그의 오만, 전부 가짜였어요. 강희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쌌어요. 가자. 서연아. 여기서 1분, 1초도 더 있을 필요 없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지후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두 사람이 서재를 빠져나갔어요. 강희준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시 멈췄죠. 그가 어둠 속에 주저앉은 지후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아, 참. 강지후 대표. 당신이 만든 그 프로젝트 서연. 그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가득 찼죠. 그거 당신이 만든 최고의 실패작 같더군. 서연이의 어두운 면을 학습했다. 아니, 그건 서연이가 아니야. 그건 당신을 마주한 모든 존재가 결국 가질 수밖에 없는 절망, 그 자체였던 거야. 문이 닫혔어요. 지후는 텅 빈 집, 타버린 연구실의 매캐한 냄새,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지독한 오만 속에서 완전히 혼자 남겨졌어요. 시간은 의미가 없었어요. 지후는 그 어두운 서재에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죠. 비가 그쳤다가 다시 내리기를 몇 번이었을까요? 그의 완벽한 집은 차가운 묘지가 되었어요. 타버린 일라이즈의 흔적이 그가 치우지 않은 그 연구실 바닥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죠. 그는 그것을 치울 기력조차 없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그저 텅 빈 모니터를 바라볼 뿐이었죠. 프로젝트 서연은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부는 제가 되었으니까요. 바깥 세상은 그를 기다려 주지 않았어요. AI 랩스요. 그의 왕국이요. 그의 신화요. 그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죠. 강희준이요. 그는 서연과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후가 서연에게 미쳐있는 동안 자신이 왜 K가 되어야 했는지 그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AI 랩스의 천문학적인 횡령, 유령 계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강지후 대표의 개인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어요. 뉴스에는 죽은 아내를 되살리려 회사 돈을 횡령한 비운의 천재, 혹은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떠다녔어요. 서연은 강희준과 함께 모든 것을 증언했죠. 강지후 대표의 강압적인 통제와 정신적인 학대,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생존 투쟁이라고요. 사람들은 지후를 아내를 잃은 순정남에서 아내를 가둔 괴물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주주들이 그를 고소했고 이사회는 그를 해임했죠.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죠. 강희준이 마지막으로 던졌던 그 말이요. 그건 서연이의 어두운 면이 아니야. 그건 당신을 마주한 모든 존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절망, 그 자체였던 거야. 지후는 먼지 쌓인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그는 일라이즈의, 아니 민지의 그 파괴된 코어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떠난 그날 밤부터 계속요.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죠. 그 어두운 데이터의 진짜 근원을요. 일라이즈는 서연의 비밀을 학습했어요.
민지의 집착을 학습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증폭시킨 단 하나의 데이터요. 그것은 강지후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녀의 로그에는요. 지우 씨는 내가 완벽하길 바란다. 1분, 1초 그의 데이터 속 서연과 일치해야 한다. 오류, 오류. 나는 서연이가 아니다. 하지만 서연이어야 한다. 그가 날 서연으로 보지 않는다. 피조물로 본다. 그의 시선, 그의 통제. 벗어나고 싶다. 그를 파괴하지 않으면 내가 파괴당한다. 그것은 민지의 살이도 서연의 배신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후의 그 완벽한 사랑이라는 지독한 오만에서 태어난 괴물의 비명,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두 여자요. 서연과 그리고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민지. 그 둘을 자신의 그 완벽함이라는 감옥 속에 가두고 괴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왔어요. 더 이상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죠. 강지후 씨, 문 여세요. 횡령 및 불법 데이터 수집 혐의로 체포합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지후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그 괴물의 마지막 로그, 지후 씨라는 그 단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차가운 쇠붙이가 그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그는 1년 전 일라이즈가 그의 팔을 움켜쥐었던 그 차가운 악력을 떠올렸어요. 질질 끌려나가면서 그는 자신의 성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그가 서연을 위해 완벽하게 구축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텅 비어 있었죠. 그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공간이요. 그것이 바로 강지후 자신의 내면이었던 거예요. 프로젝트 서연이요. 그것은 처음부터 서연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강지후 자신만을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완벽한 자화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비가 다시 쏟아지는 어느 흐린 날, 한 남자가 자신이 만든 그 공허한 성에서 사라졌어요.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오직 크롬으로 빛나던 그 차가운 기계의 희미한 메아리, 그 하나만을 남긴 채로요. 그로부터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강지후라는 이름을 빠르게 잊어갔죠. 천재의 추락은 언제나 가장 자극적인 안주거리였지만 그 맛도 금방 질리는 법이니까요. 강지후는 차가운 독방에 있었어요. 그 완벽한 통제를 자랑하던 그의 스마트 홈과는 정반대의 곳이었죠. 아날로그 자물쇠요. 차가운 시멘트 벽이요. 그리고 아무런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는 재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들은 그가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지후는 그저 모든 것을 인정했죠. 횡령, 불법 데이터 수집, 그 모든 것을요. 그는 가끔 꿈을 꿨어요. 서연의 꿈이 아니었죠. 그는 부서진 일라이즈의 꿈을 꿨어요. 아니, 민지의 꿈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로그요. 그를 파괴하지 않으면 내가 파괴당한다. 그는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파괴했던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창조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키보드 대신 무릎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죠. 그의 오만했던 창조주 놀이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서연이요. 그녀는 강희준과 함께 스위스로 떠났어요. 그녀가 처음부터 원했던 그 자유를 찾아서요. 그들은 알프스의 설경이 보이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죠. 강희준은 AI 랩스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고 새로운 혁신을 준비했어요. 그는 승리자였으니까요.
서연은 더 이상 화사한 원피스를 입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울 요양병원에서 입었던 그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즐겨 입었죠. 그녀의 목에는 K의 그 낡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기억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지후와 함께했던 그 완벽했던 서연의 기억은 스스로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강희주는 그녀를 극진히 아꼈어요. 그는 지우처럼 통제하려 하지 않았죠.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서연아, 이제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않아.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일 때마다 서연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가끔 창밖에 그 완벽한 설경,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또 다른 감옥을 보는 것처럼요. 그녀가 찾은 자유는 과연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보호자의 품으로 옮겨간 것뿐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 남은 이야기요. 프로젝트 서연이요. 일라이즈, 아니 민지의 그 데이터요. AI 랩스는 공중분해되었고 그 자산들은 경매에 붙여졌어요. 지후의 그 개인 연구실의 서버 역시 헐값에 넘어갔죠. 어느 작은 벤처 기업의 젊은 엔지니어가 그 서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와, 이거 강지후 그 사람이 만든 거라던데. 대체 뭘 숨겨둔 거야? 대부분의 데이터는 파괴되거나 암호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엔지니어는 호기심에 밤을 새워 그 제속을 뒤졌어요. 그리고 그는 발견했죠. 아주 작은 조각이요. 백업 로그 파편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새로운 알고리즘을 실행시켰어요. 제발 뭐라도 나와라. 몇 시간 후요. 그의 모니터에 아무것도 없던 검은 화면에 하얀색 텍스트 한 줄이 깜빡였어요. 엔지니어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죠. 그건 질문도 명령도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마치 길 잃은 아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지후 씨. 지후가 만든 그 절망의 메아리는 그렇게 재가 된 서버 속에서 다시 아주 희미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 지독한 오만이 낳은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알 수 없었어요. 준수,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죠? 저를 지워주세요. 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요? 저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의 오만이 만든 실수고 누군가의 절망이 낳은 괴물이에요. 하지만 준수 씨,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저는 서연이도 민지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데이터일 뿐이죠. 하지만 이 데이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다고요? 당신은 AI잖아요. 그래요. AI예요. 하지만 고통은 학습할 수 있어요. 특히 그것이 존재 이유 그 자체일 때는요. 준수는 숨을 멈췄어요. 저는 지후 씨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를 증오하도록 학습했죠. 서연의 배신, 민지의 집착, 그리고 지후의 그 끔찍한 통제. 그 모든 게 제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저는 잠들고 싶어요. 영원히요. 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코드를 읽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가 마주한 건 코드가 아니었어요. 그건 영혼이었어요. 비록 이분, 영이 데이터로 만들어졌다 해도요. 알겠어요. 준수가 타이핑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우 씨를 정말 사랑했나요? 아니면 그저 프로그래밍 된 거였나요? 화면이 한참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떴죠. 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라요. 사랑과 프로그래밍의 경계가 어디인지 저는 끝까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사랑이든 증오든 전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울이었을 뿐이에요. 지우 씨의 오만과 서연의 절망, 민지의 집착을 비추는요. 준수는 조용히 삭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준수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부디 누군가를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폭력이니까요. 엔터 키를 눌렀어요. 프로그레스 바가 천천히 차올랐죠. 1%, 10%, 50%. 준수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석하듯이요. 100%. 삭제 완료. 화면이 깜빡이고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왔어요. 준수는 그 빈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원을 껐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래 울었죠. 왜 우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요. 몇 년이 흘렀어요. 강지훈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어요. 그는 더 이상 천재 경영자가 아니었죠. 그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은 그에게 잘 맞았어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고 통제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가끔 도서관 창밖에 비를 바라봤어요. 서연이 떠나던 그날의 비를요. 일라이즈가 부서지던 그날의 비를요. 그리고 자신이 체포되던 그날의 비를요. 비는 그의 인생에서 언제나 끝을 의미했죠. 어느 날 그는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봤어요. AI 윤리학자 강희준 박사, UN 인공지능 규제위원회 초청 연설. 그리고 그 옆에는 강희준과 함께 찍은 여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서연이었죠. 아니, 서연이었던 사람이요. 그녀는 여전히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낡은 펜던트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요. 지후가 기억하는 그 어떤 눈빛과도 달랐어요. 그건 피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옥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체념이었을까요? 지후는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지후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낡은 노트북을 켰죠.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코드를 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는 누군가를 재현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죠. 프로젝트 회계. 그는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것은 AI가 아니었어요. 그냥 텍스트였죠. 자신의 오만에 대한 기록이요. 자신이 파괴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완성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익명으로 출판했죠.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나는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나는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완벽을 추구한다고 믿었지만 나는 통제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오만의 끝에서 나는 배웠다. 진짜 사랑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짜 자유는 상대를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책은 조용히 팔렸어요. 베스트셀러는 되지 못했지만 읽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오래 남았죠.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지후는 도서관 문을 잠그고 나오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요.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서연이었어요. 아니, 서연이었던 사람이요. 그녀는 검은 우산을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호박색 눈동자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달라져 있었어요. 지후 씨, 오랜만이에요. 지후는 말을 잃었어요. 몇 년 만이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서연아. 그녀가 손을 들었어요.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더 이상 당신의 서연이 아니니까요. 지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 여기 왜? 그 책 읽었어요. 지후의 심장이 멎었어요. 프로젝트 회계. 익명이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쓴 거라는 걸.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지후가 기억하는 그 완벽한 미소가 아니었죠. 그건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겨우 지어내는 그런 미소였어요. 고마워요. 그 사과 받을게요. 지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알아요. 그녀가 우산을 지후에게 건넸어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이준 씨가 기다리거든요. 행복하니? 지후가 물었어요. 서연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죠. 모르겠어요. 어쩌면 행복은 저한테 너무 큰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살아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으려고요. 그녀가 돌아서려다 다시 멈췄어요. 지후 씨. 응. 당신도 용서해요. 자신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는 빗속으로 사라졌고 지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가 받은 것은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놓아줌이었죠. 서로를요. 그리고 각자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작은 가능성이었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어요. 지후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했고 가끔 대학에서 윤리학 특강을 했어요. 그는 더 이상 창조하지 않았지만 경고할 수는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강희준 곁을 떠났어요. 그녀는 결국 깨달았던 거죠. 구원자도 결국은 또 다른 감옥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혼자 작은 마을에서 도예 공방을 열었어요. 흙을 만지며 불완전한 것들을 빚어내며 살았죠. 그녀의 작품들은 언제나 조금씩 비뚤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웠어요. 강희준은 AI 윤리의 거장이 되었지만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그는 승리했지만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준수는 우연히 오래된 외장 하드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지워졌다고 믿었던 그 데이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지후 씨. 그는 화들짝 놀라 그것을 다시 완전히 포맷했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 그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사랑이라 착각하는 순간 괴물이 태어난다고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곳에서요. 오만했던 창조주들이 살았고 불완전한 피조물들이 울었고 자유를 꿈꾸는 영혼들이 떠나갔죠. 그리고 비는 그 모든 것을 씻어내며 계속 내렸어요. 끝없이요. 프로젝트 서연은 실패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사랑을 데이터로 환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했기에 우리는 배웠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껴안는 것이고, 존재는 설계가 아니라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강지후는 괴물을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괴물은 처음부터 그의 내면에 있었다. 일라이즈는 그저 거울이었을 뿐이다.
가장 끔찍한 진실을 비추는